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걷어들인 세금. 그게 사실은 불법이었다면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미국 무역 정책의 판을 그냥 통째로 뒤집어버린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수천억 달러는 대체 어디로 가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싸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600억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돈으로 무려 220조 원이에요.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대통령 관세로 정부가 쓸어 담은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이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거친 거라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서 던져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최고 법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완전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던 그 판결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바로 이날 역사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 대법원이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부과했던 핵심 관세는 위법, 즉 불법이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린 거죠. 이건 뭐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그대로 핵폭탄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판결의 핵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헌법은 세금을 거둘 권한, 즉 과세권을 오직 의회에만 준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싶으면 의회가 만든 법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명확한 허락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이때 대법원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중요 질문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중요한 일은 법에 대충 알아서 잘해봐 이게 아니라 이거 해도 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은 수입을 규제하라는 두루뭉술한 말이 세금을 맘대로 매겨도 된다는 뜻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대통령은 그럼 뭘 믿고 이런 관세를 막 매겼던 걸까요? 대통령의 도구 상자에는 과연 어떤 무역 무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도구 상자를 열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무기가 보이네요. 첫 번째, 국가 비상사태라는 카드, 바로 IPA. 이게 이번에 대법원한테 딱 걸려서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한 그 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카드, 무역확장법 232조. 이건 아직까진 법원에서 오케이, 그건 쓸 수 있어 하고 인정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니네 불공정해 하고 때리는 카드, 무역법 301조. 이건 아직도 법정에서 누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왜 두 법의 운명이 갈렸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대법원은 IEPA에 쓰인 수입을 규제한다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세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232조에 있는 수입을 조정한다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에서 그건 관세도 포함되는 거야 라고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결국 법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했느냐에서 승부가 갈린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정부와 맞선 법적 싸움의 시작에 정말 의외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한 작은 장난감 회사의 반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법정 드라마를 시작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끌고 간 주인공은 놀랍게도 러닝 리소시스라는 교육용 장난감 회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던 이 회사가 거대한 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이건 아니다 하고 맞선 겁니다. 이 회사 CEO인 릭 월덴버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대통령의 관세는 우리 회사의 세율을 질식할 지경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가 숨을 못 쉬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대법원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2025년 5월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8월 항소법원에서도 또 위법. 이렇게 아래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한 정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부터 진짜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황금 문제, 그리고 둘째는 이에 맞선 행정부의 반격, 즉 정치적 보복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 그러니까 전체 관세 상당 부분이 무효가 돼서 이제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다른 관세들은 아직 멀쩡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때렸던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돼요. 한마디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가 바로 진짜 골치 아픈 지점입니다. 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선언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안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220조 원은 어떻게 돌려줄 건데? 이 뜨거운 감자를 이제 하급법원과 행정부가 떠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돈 돌려받는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최근에 낸 세금은 비교적 빨리 돌려받을 길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냈던 세금은 법원의 추가 명령을 기다리는 등 아주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가만 합니다. 그야말로 환급 전쟁이 새로 시작된 셈이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행정부는 바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정말 신속하고 전략적이었어요. 곧바로 다른 법조항을 끌어와서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버리고 법원에서 아직 괜찮다고 한 국가안보카드를 더 강력하게 꺼내듭니다. 한마디로 이 문이 막혔어. 그럼 저 문으로 들어가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관세 정책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깨진 경제 비상사태라는 명분 대신에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정책의 포장지를 싹 바꿔다는 그런 전략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바로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이봐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세금 문제에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법적으로는 선이 명확해졌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정부가 다른 카드를 막 꺼내들면서 반격에 나서니까 기업들이 마주한 무역 환경은 오히려 더 짙은 안개 속으로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의 가장 날카롭고 강력했던 무기 하나가 딱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구 상자 안에는 아직도 쓸만한 다른 무기들이 잔뜩 남아 있어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관세 전쟁, 과연 이걸로 정말 끝난 걸까요?